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무섭게 떨어지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5.45% 정도 상승해서 다시 22,000불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10%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200불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9% 상승을 해서 다시 0.32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아직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음봉에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24시간 대비해서는 반등을 한 상태지만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봉이 어떻게 마감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하락의 공포 속에서 공포 탐욕 지수 역시 어제보다 1포인트 떨어진 7포인트로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인 공포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어제 소폭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했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그래서 뭐 큰 변동은 없어서 전반적인 미 증시는 어제는 약보합의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2468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증시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또 오늘 밤에 출렁거릴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FOMC 결과 발표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FOMC 결과 발표가 내일 새벽 요건데 16일 새벽 3시에 FOMC의 경제 전망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리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자고 일어나면 아마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 아마 또 미 증시가 또 크게 흔들리면서 또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이목이 내일 있을 FOMC의 이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인플레 공포와 뱅크런 사태에 비트코인이 16% 추락을 했고 이것은 18개월 만에 최저치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엊그제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런데 또 이런 과정은 안타깝지만 이 자산 시장에서 성장과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런 큰 폭락은 또 꼭 필요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인류 역사에서 이 자산시장이라고 할 만한 자산시장이 생겨난 이래로 이 폭락과 폭등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락이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이런 폭락이 다시 발생을 하면 꼭 처음 폭락장을 맞은 것처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폭등장을 경험을 할 때도 처음 폭등장을 겪은 것처럼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또 그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나스닥 차트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코스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2008년도 10월달 기사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면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 기사인데, 그때 이렇게 한국 증시 1990년 이후 네 번째 빙하기 닷컴 붕괴 때와 비슷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점치는 건 의미 없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요 밑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위기 때 얼마나 떨어졌나 이걸 보시면 이때가 아시아 외환위기 IMF 때 그때예요. 그때는 43개월 동안 마이너스 75% 정도 폭락을 했었고, 또 IT 버블 붕괴는 20개월 동안 마이너스 5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카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11개월 동안 마이너스 44%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인데 그때가 마이너스 4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었어요. 이제 금융위기로 이렇게 계속 코스피가 빠지고 있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 여기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럼 2008년 10월 이후로 얼마나 더 빠졌는지 좀 본다면 이 차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월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본 건데 이때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쭉 하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49%니까 거의 50%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기사가 2008년 10월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10월, 요때쯤에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요때쯤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도 한 8에서 9% 정도가 더 빠졌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시장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코스피 2000선에 갇혀가지고 이 기간이 이 박스에 갇혔다라고 해가지고 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얻게 됐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또 상승과 이 폭락과 또 다시 상승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시장은 계속 커가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거쳐서 거품을 걷어내고 또 그 와중에 알짜가 살아남아서 또 그 알짜가 시장을 더 크게 키우고 성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락장에는 잡주나 뭐 잡알트보다는 정말 알짜들을 골라내가지고 괜찮은 주식이나 코인을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 갤럭시 디지털 CEO가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보다는 바닥권에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갤럭시 디지털 CEO가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인데 비트코인은 2만불, 이더리움은 1000달러 선이 바닥일 것 같고 증시는 더 하락할 전망이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점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마이너스 67% 정도가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4.9%니까 마이너스 7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코인들도 보면 거의 뭐 마이너스 80%에서 90% 가까이 이런 큰 하락을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미 증시를 본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29%니까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닷컴 버블 때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75%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다우존스도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15.9니까 지금 뭐 거의 마이너스 20%도 아직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금융위기 때 기준으로 보면 그때도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한 50% 정도 하락을 했었고 또 코로나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때도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한 16% 정도니까 아직 뭐 큰 하락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하고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커플링 되면서 흐르고 있다고 제가 그 상관관계 지표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증시가 앞으로 조금 더 빠질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 그거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증시하고 같이 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정말 또 암호화폐 시장이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또 지금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 분할 매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을 잡겠다라는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닥을 잡고 또 최고점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한두 번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 맞출 수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길게 보고 내가 여력이 되는 선에서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어떻게 되든 기계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적립투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비적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10만원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이 비적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뭐 저처럼 매주 월요일이나 꼭 10만원이 아니라 자신이 여력이 되는 만큼 매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매주 저는 월요일날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이 15일 수요일이고 이제 13일이 월요일이었잖아요. 보시게 되면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3일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5차, 6차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입을 할 때마다 자기가 매입했다라는 인증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립투자라는 것이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로는 적립투자를 하고 싶고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또 막상 내가 하려면 잘 안 되는 게 또 이 바로 적립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혹은 매달 매수를 하고 이런 인증글을 올리면서 루틴을 만들면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혼자 그냥 거래소에서 매입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런 매입 인증 캡처까지 해가면서 여기에 올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혼자 하면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함께 하면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지금 이 비적프를 하지만 뭐 이 비적프에 뭐 참가비가 있다거나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자발적인 비트코인 적립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포와 기회는 함께 옵니다. 공포에 주저앉으면 또 다시 상승 시기가 왔을 때 그때가 기회였는데 살 걸 하고 그 요즘 말하는 껄무새가 돼요. 공포장이 되면 더 이상 투입할 현금이 없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대부분이 도망가는 이 상황에서 나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떨어지는 가격을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고점 때부터 투자하고 계셔서 지금 손실이 큰 상황일 테지만 어쩌면 지금부터가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